김복래 할머니는 오늘따라 유난히 설레는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굽었던 허리도 펴지는 듯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몇 년 전 작은 공장을 겨우 운영하며 어렵게 살던 아들 민준이 이제는 어엿한 호텔의 회장이 되었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그 아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 오늘 자신을 호텔 레스토랑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복래 할머니는 장롱 깊숙이 곱게 개켜두었던 낡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색은 바랬지만 고운 린넨천의 수놓인 매화는 여전히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 옷은 민준이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꼭 성공해서 이 옷보다 더 좋은 옷을 사드리겠다고 약속했던 때에 맞춰 장만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시내로 나선 복래 할머니는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특히 민준이가 일하는 호텔은 하늘을 찌르듯 높이 솟아 있었고 반짝이는 유리창은 위용을 자랑했습니다. 회전문 안으로 들어서자 화려한 샹들리에와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 그리고 명품 옷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에 복래 할머니는 순간 주춤했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아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고 낡은 옷차림이 조금은 초라하게 느껴졌지만 애써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할머니의 얼굴에는 수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랜 세월에 쌓인 마음의 빚이었습니다. 강남 최고급 호텔 프런트 데스크. 로비는 웅장한 벽장식으로 신비한 기운을 느끼게 했습니다. 바닥은 고급 대리석에 아라비아 양탄자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그곳에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김복래 할머니였습니다. 데스크에는 단정한 복장의 여직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에게 복래 할머니가 물어봤습니다. 아가씨, 여기 레스토랑이 있다고 하던데 어디로 가면 되나요? 네, 손님, 레스토랑은 이쪽으로 가시면 바로 나옵니다.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프런트 데스크 근무 한 명의 였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드는 그녀는 복래 할머니의 걸음걸이에 보조를 맞추며 안내했습니다. 할머니의 복장은 허름한 린넨 무지 자켓에 빛바랜 주황색 바지, 다낡은 흰색 구두 차림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따리를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런 유명 호텔과는 어울리지 않는 차림새였습니다. 언뜻 보면 시골에서 갓 상경한 할머니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름진 얼굴에는 형언할 수 없는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는 처음 와 보시는 건가요? 나는 몇 년 전에 한 번 왔었지. 그땐 아들하고 같이 왔지. 레스토랑까지 안내해준 한 명이는 복래 할머니에게 누구와 만나기로 돼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복래 할머니는 아들을 만나러 왔다고만 했습니다. 그게 누군지, 이름이 어떻게 되냐고 물었습니다. 민준이라고 해요. 내 아들이에요. 아들이 좋아할 오이지를 담궈 왔어요. 그때 말끔한 정장을 입은 김성수 매니저가 레스토랑 입구에서 복래 할머니를 발견하고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성수 매니저는 서둘러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양미간이 찌푸려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이 아닙니다. 얼른 나가주세요. 아니, 내 아들 만나러 왔어. 나는 장사하는 사람 아니에요. 김성수 매니저는 난감해서 할머니를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식사 시간이라 손님들이 많이 오실 건데 할머니 같은 사람이 여기서 우왕좌왕하면 방해됩니다. 지금 빨리 나가주세요. 그러자 옆에 있던 한 명이가 김성수 매니저에게 다가가 따끔하게 말했습니다. 김성수 매니저님, 손님께 너무 무례하신 것 아닙니까? 손님의 복장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건
저희 호텔의 방침이 아닐 텐데요. 김성수는 한명희의 말에 잠시 흠칫했지만 이내 오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성수 매니저는 핏대를 올리며 한명희에게 따졌습니다. 옆에서 그 말을 듣던 복내 할머니는 한명희가 너무 듬직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더욱 낯익었습니다. 혹시 하는 마음을 가졌으나 늘 그렇듯이 체념했습니다. 한명희 씨, 서비스는 친절해야 하지만 품위도 지켜야 하는 법이야. 저런 분이 들어와서 다른 VIP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주면 누가 책임질 거야? 그렇다고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주는 것은 한명희 씨, 누구한테 따지는 거야? 이 할머니 복장을 보고도 이리 데려오면 어떻게 하나? 복장이 다소 허름하다고 레스토랑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까? 레스토랑이 식사하는 곳인데 저런 할머니들이 식사를 할 형편이 되겠어? 차별적인 그 말에 한명희는 속으로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렇지만 참았습니다. 자신이 매니저한테 화를 낼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민준이라는 아드님을 만나러 오셨다니까. 확인은 해드려야지 무턱대고 쫓아내며 어떡해요? 그 말에 멈칫한 김성수 매니저가 예약 명단에서 민준을 찾아봤으나 없었습니다. 할머니, 민준이라는 사람은 여기 예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 다시 확인해 보세요. 자꾸 여기서 얼쩡대면 경비를 부를 거예요. 다소 시끌벅적하자 다른 매니저가 다가왔습니다. 서인호 매니저였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저 할머니는 물건 팔러 온 거예요. 얼른 나가세요. 영업방해돼요. 복내 할머니는 그게 아니라 아들 민준이와 여기서 만나기로 했다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내 아들이 회장이에요. 여기 회장이란 말이요. 그는 복내 할머니의 낡은 옷과 주름진 얼굴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노골적인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노인이 왔지? 하는 경멸이 역력했습니다. 어르신, 여기는 일반 손님은 출입할 수 없는 프라이빗 레스토랑입니다. 혹시 길을 잘못 드신 것 아니신지 모르겠네요. 서인호 매니저의 말투는 상냥한 척했지만 목소리에는 비꼬는 듯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복내 할머니는 당황하여 손에 든 작은 손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아, 저는 여기 박민준 회장님을 만나러 왔는데요. 아들이 여기서 일하고 있다고 해서요. 복내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성수 매니저는 피식 코웃음을 쳤습니다. 박민준 회장님 말씀이십니까? 회장님께서 이런 허름한 복장의 어르신을 만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가족이라고 하시니 할머니, 농담이 지나치시네요. 혹시 노인정이나 복지관을 찾으시는 거라면 다른 곳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의 말은 비수처럼 복내 할머니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평생 남에게 이런 무시를 당해본 적 없었던 복내 할머니는 얼굴이 화끈거리고 손발이 떨려왔습니다. 할머니, 아들이 회장이면 행색이 그렇게 초라할 수 있어요? 그 회장님은 부모 옷도 안 사다 주는 모양이네요. 그 얼빠진 소리 그만하고 썩 물러가요. 정말 경비를 부를까요? 서인호 매니저는 회장이란 말에 코웃음 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시골에 회장은 많아요. 부녀회장도 있고. 할머니, 여긴 그런 회장들 없어요. 매니저님, 할머니도 손님인데 손님한테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정신없는 할머니잖아. 회장을 아들이라고 하는데 제정신이야? 갈수록 난처해진 김성수 매니저가 한명희에게 할머니를 데리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한명희 씨가 데려왔으니 모시고 나가면 되겠네. 다시는 이쪽으로 못 들어오게 해. 혹시 민준이란 분이 찾아올지 모르니까 여기서 기다리게 하면 안 될까요? 이봐, 한명희 씨. 지금 여기 식사 시간 다 돼가는 거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기다릴 곳이 어딨어? 방마다 예약 다 차 있고 홀에 예비 손님용 달랑 하나 남았는데, 그리고 자리가 있다 해도 저 행색으로 앉아 있으면
손님들 표정이 좋아 보이겠어? 그렇다고 할머니를 이대로 나가라면 만날 사람을 못 만나잖아요. 김성수 매니저는 신경질을 냈습니다. 그걸 왜 나한테 묻나? 저 노인네가 알아서 하겠지. 에휴, 무지한 노인네. 복내 할머니는 계속 아들을 기다리겠다며 고집을 피웠습니다. 약속 시간이 다 되었다면서 김성수 매니저는 손님들의 눈을 피해 다시 복내 할머니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할머니, 아무래도 큰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가족을 만나시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곳에서는요. 할머니의 말씀은 저희 호텔의 명예에도 누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제가 바깥으로 모셔다 드릴까요? 더 이상 소란 피우시면 저희도 난감해집니다. 김성수 매니저의 목소리에는 이제 노골적인 경멸과 위협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주위의 손님들이 자신들을 쳐다보는 것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복내 할머니는 민준이가 곧 올 시간인데 이런 수모를 당하니 서름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내 아들이 여기 회장이 맞아요. 이름이 박민준이고 나랑 만나기로 했어. 왜 자꾸 나를 못 믿는 건데? 복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성수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더욱 크게 비웃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농담이 지나치십니다. 지금 이런 곳에 어울리지도 않는 초라한 옷차림을 하고 오셔서 회장님의 어머니라고 말씀하시면 누가 믿겠습니까? 회장님 아드님이 그런 할머니를 어머니라고 소개하실 리가 없잖아요. 제가 보기엔 정신이 좀 혼미하신 것 같은데 제가 경찰이라도 부를까요? 그의 말은 칼날처럼 복내 할머니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주변의 일부 손님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복내 할머니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아들을 기다리며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망연자실 착잡했습니다. 저 매니저가 자신의 복장이나 외모를 보고 차별한다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늙은 것도 서러운데 차별까지 받으니 절망스러웠습니다. 늙는다는 게 이렇게나 추접한 일인가? 세상에 늙지 않는 인간이 어디 있나? 왜들 자신들은 영원히 늙지 않을 것만 같이 생각하고 사는 걸까요? 한 명이는 하는 수 없이 할머니는 모시고 다시 프런트 데스크로 나왔습니다. 한 명이는 고개를 숙여 할머니의 짐을 들어줬습니다. 금빛 목걸이가 살짝 보였습니다. 그때 복내 할머니는 한 명이의 목걸이를 언뜻 봤습니다. 눈에 확 다가오는 느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순간 놀랬습니다. 그러면서 아니겠지, 그냥 비슷한 목걸이겠지 하고 또 체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서 계시면 힘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내가 아들한테 전화를 해보지 뭐. 할머니는 품 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웬일이세요? 벌써 도착하신 거예요? 일찍 왔지. 그런데 지난번 만났던 레스토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갔어. 아니, 왜 못 들어가요? 방 하나 예약해 두라고 했는데. 내 옷차림이 시골 노인네고 늙어서 그런가 봐. 아니, 어머니, 회장을 만나러 왔다고 했는데도 못 들어가게 했어요? 회장이란 말을 했는데 안 믿어줬어. 네, 알았어요. 제가 그리 갈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회장은 어머니로부터 대충 듣고도 무슨 상황이었는지, 직원들이 뭘 잘못했는지 훤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와 비슷한 일로 직원을 경질했음에도 직원들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아직도 바뀌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어머니한테서 레스토랑 직원들이 배워온 요리들을 직접 어머니가 맛을 봐주십사 하는 자리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회장은 어머니한테 배운 요리들로 매출이 많이 올랐다는 보고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총평을 듣고 더 개선할 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어머니가 담근 오이지로 반찬을 만드는 것을 개발하도록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 모든 요리들은 회장이 어릴 적부터 먹던 음식들이었습니다. 민주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었지만 어머니를 만난다는 생각에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서둘러 걸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는 로비 한가운데 서 있는 어머니 복내 할머니를 발견하고는 지체 없이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오래 기다리셨죠? 죄송합니다. 제가 회의가 길어져서 조금 늦었습니다. 민주는 환하게 웃으며 복내 할머니의 두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회장이 할머니를 모시는 모습을 본 한명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손님을 안내하던 중에 멀리서 아까 그 할머니를 회장이 깍듯하게 모시는 걸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혹시 회장님 어머님? 그때서야 생각이 났습니다. 할머니가 아드님 이름을 민준이라고 한 게 떠올랐습니다. 할머니가 말하는 민준이 감히 박민준 회장일 줄은 누구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설마 했던 것이죠. 민준이라는 회장의 이름을 직접 듣거나 불러본 일이 없어서 박민준과 민준이 서로 매칭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선입견 때문이겠죠. 한명희는 그런 할머니를 무례하게 대한 김성수와 서인호 매니저에게 혹시 불이익한 일이 생길지 걱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식으로든 노인의 인격을 함부로 대한 일은 시정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할머니가 회장을 아들이라고 했을 때 믿지 않았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할머니의 행색을 보고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에 대해 할머니한테 몹시 죄송했습니다. 얼마 후 레스토랑 문이 스르륵 열리며 당당한 풍채의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바로 박민준 회장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복내 할머니도 함께 있었습니다. 김성수 매니저는 이 모든 광경을 눈을 비비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자신이 온갖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던 허름한 옷차림의 할머니가 다름 아닌 회장의 어머니였다니.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파랗게 질렸고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입은 벌어졌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서인호 매니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변의 수군거림도 한순간에 멈췄고 모든 시선이 김성수와 서인호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진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민주는 복내 할머니를 가장 좋은 자리로 안내하여 앉히고 따뜻한 차를 한 잔 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시는 길에 무슨 불편한 일이 있으셨다고요? 표정이 좋지 않으시네요. 복내 할머니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민준의 걱정스러운 눈빛에 그동안 김성수에게 당했던 모욕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억울했던 감정들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또한 김성수와는 달리 한 명의 데스크 안내원이 자신을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도와주었다는 이야기도 잊지 않고 덧붙였습니다. 한명이라는 직원은 정말 친절했어.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주고 특히 매니저들의 무례한 태도에 화를 내기도 했어. 자기보다 상관일 텐데 용기도 있었어. 그 모습은 진심에서 나오는 것이었어. 민준의 얼굴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향한 존경과 사랑이 깊었기에 자신의 어머니가 이런 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바빠서 어머니를 못 챙겼어요. 제가 직원들에게 별도 지시를 하질 않을 게 불찰이었습니다. 괜찮아. 회장이란 자리가 그렇게 바쁜 것을 내가 괜히 오늘로 날짜를 잡았구나.
아닙니다. 어머니, 요리로 회사가 잘 되고 있잖아요. 그게 최우선이지요. 어머님이 최고의 귀빈입니다. 우리 호텔에선 복내 할머니는 이제야 제정신이 드는 느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좀 전에 기분이 나빴던 것도 금세 잊었습니다. 퍼득 아까 한명희의 목걸이가 떠올랐습니다. 민준아, 내가 오늘 이 누나 목걸이와 비슷한 목걸이를 봤단다. 민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평생을 두고 오매불망 찾고 있던 자신의 누나에게 준 목걸이와 비슷한 것을 봤다는 말에 모골이 송연해졌습니다. 어머니, 어디서요? 자세히 보셨어요? 또 비슷한 걸 보신 거 아닌가요? 자세히는 못 봤어. 순간적으로 봤는데 분명 비슷했어. 그 목걸이를 누가 차고 있던가요? 다름 아니라 한 명의 양이 차고 있었어. 한 명이요? 아까 어머니를 안내해 준 직원 말입니까? 민주는 어머니의 말을 듣다 보니 뭔가 비장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준의 누나는 즉 복내 할머니의 딸은 6살 때 놀이터에서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잃어버린 죄책감에 평생을 괴로워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아무것도 안 하고 딸애를 찾는 것에 몰두했었습니다. 방방곡곡은 물론 해외 동포들에게까지 전단을 돌리며 찾아 헤매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딸애에게 목걸이를 하나 사서 걸어주었는데 그때 찍은 빛바랜 사진을 아직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목걸이와 비슷한 걸 어머니가 봤다는 건 뭔가 암시하는 것이 있을 것으로 민주는 확신했습니다. 어머니의 염원에 하늘이 답해준 것이 아닐까 지레짐작을 해봤습니다. 식사를 마친 민주는 김성수와 서인호 매니저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김성수는 여전히 고개를 푹 숙인 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김성수와 서인호 매니저에게 말했습니다. 김성수와 서인호 매니저, 지금 당장 인사팀으로 가서 대기하도록, 그리고 오늘 일에 대해 솔직하게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 김성수와 서인호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인 채 빠르게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은 한없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민주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미안하다는 듯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회장은 아까 어머니의 전화를 받자마자 임직원 비상회의를 소집해뒀습니다. 식사 후 바로 회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회장으로서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우리 호텔에서 외부 손님에게 불친절한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인공지능의 시대가 앞서간다 해도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친절은 인공지능이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친절은 돈 안 드는 광고입니다. 고객 한 분에게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곧 우리 호텔을 홍보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 어머니께서 호텔에 오셨다가 입구에서부터 제지당하고 모욕적인 언사까지 듣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 어머니라는 입장을 떠나 사람의 옷차림이나 외모를 보고 친절을 차별하는 것은 인격모독인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 점에 더 유의하여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불친절한 사원과 모범이 된 사원에게 그에 상응한 조치를 내릴 것입니다. 귀감이 되도록 하십시오. 다음 날 아침 김성수 매니저와 서인호 매니저는 결국 본사의 인사팀으로 소환되어 대기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호텔과 전혀 상관없는 외곽의 창고관리부서로 발령이 나서 한직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들의 오만함과 무례함이 결국 자신의 발목을 잡은 셈이었습니다. 민주는 김성수와 서인호 매니저에 대한 조치를 마친 후 곧바로 한 명의 데스크 안내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친절한 미소로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손님과 항시 눈높이를 맞추고 걸음도 보조를 맞춰 걸어주었습니다.
그런 친절은 호텔에서 요구하는 서비스 정신인 것입니다. 민주는 속으로 굉장한 인재를 얻었다고 감탄했습니다. 한명희 씨, 잠시 저 좀 보시죠. 민주는 한명희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한명희는 혹시라도 자신이 뭔가 잘못한 것이 있을까봐 긴장했지만 민준의 얼굴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한명희 씨, 어제 어머니께 보여주신 배려와 친절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성수와 서인호 매니저의 무례함 속에서도 한명희 씨의 따뜻한 마음이 빛을 발했습니다. 고객을 대하는 태도뿐만 아니라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용기까지 겸비하였더군요. 한명희 씨야말로 저희 호텔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한명희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몰랐습니다. 그런 터에 민준이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극히 사적인 일입니다. 혹시 목걸이를 하고 있습니까? 어머니께서 한명희 씨가 목걸이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그 비슷한 걸 알고 있다고 하시거든요. 네,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어머니께서 한번 봤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민준의 책상 위에는 한명희의 인적사항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성명은 박민숙이었습니다. 민준은 인적부에서 한명희의 모친 이름을 봤을 때 처음에는 자신과 같이 민자 돌림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친노이일 확률이 높았던 것입니다. 갑자기 등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론 그동안 이와 같은 일들이 숱하게 많았던지라 확신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명희는 괜찮다고 목걸이를 그 자리에서 민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에게 딸이 한 분 계셨는데 일찍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한이 된 어머니라 뭐든 비슷한 연결고리라도 찾으면 밤잠을 제대로 못 주무십니다. 그 말을 듣고 한명희는 자신도 모르게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뭔가 가슴 뭉클한 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도 고아로 자라 평생을 외롭게 살아왔습니다. 어릴 적 부모를 잃어버렸습니다. 한명희는 민준으로부터 할머니의 딸 얘기를 구체적으로 듣자마자 뒷골로 전율이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의 엄마가 할머니의 딸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어머니 복내 할머니에게 한명희의 목걸이를 보여드렸습니다. 목걸이를 직접 만져보는 할머니는 그 자리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아들아, 이거 맞다. 내가 민서에게 걸어준 그 목걸이하고 똑같구나. 여길 보렴. 다소 흐릿했지만 누가 봐도 전체적으로 같은 느낌의 목걸이였습니다. 할머니가 빛바랜 누런 흑백 사진을 꺼내 민준에게 보여줬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되면 한명희의 모친 이름이 박민숙인 것도 뭔가 비슷해집니다. 제가 지금 한명희 씨 전화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세히 물어보시지요. 그 자리에서 민준은 한명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떨결에 전화를 받은 한명희는 그게 회장의 전화라는 걸 처음에 몰랐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시지요? 한명희 씨, 회장입니다. 어머니께서 뭐 좀 물어보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 괜찮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바꾼 복내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물어봤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옆에 있는가요? 내가 직접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렇게 해서 복내 할머니와 한명희의 모친은 연결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긴장을 해서 전화를 든 손을 심하게 떨었습니다. 발음까지 떨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헷갈렸습니다. 여보세요. 나는 김복래라고 합니다. 혹시 부모님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잘 모릅니다.
저는 놀이터에서 어머니 손을 놓친 것밖에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할머니는 숨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호흡이 거칠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맞아요. 나도 우리 딸을 놀이터에서 잊어버렸어요. 그의 나이가 6살 때였습니다. 저도 6살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저를 파출소에 데려다 줬을 때 제가 그렇게 말했다고 경찰관이 알려줬습니다. 이름이 박민서 혹시 기억나나요? 너무 어려서 뚜렷하게 생각나지 않습니다. 당시 저는 겁을 먹었고 울기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저를 박민숙으로 불러서 그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어릴 적 어디서 살았나요? 고아원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있었고 이후 독립해서 혼자 살았습니다. 남편은 사별하고요. 동네 할머니는 통화 중에 더 이상 말을 못하고 그만 실신을 하였습니다. 응급으로 병원에 가서야 깨어났습니다. 민주는 기사에게 한명희의 집 주소를 확인시키고 늦은 밤 시간을 쏜살같이 달렸습니다. 허름한 빌라에 도착한 민준과 복내 할머니는 긴장했습니다. 민준이 할머니를 부축해 벨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즉시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할머니가 한명희의 어머니를 눈앞에서 만나는 순간 할머니는 그냥 말없이 바닥으로 흘러내렸습니다. 한명희의 어머니와 민준이 얼른 할머니의 몸을 받아 앉혀드렸습니다. 할머니의 두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애야, 너는 민서다. 민서가 맞다. 네 애미인데 내가 몰라보겠냐? 너는 민서다. 그 말에 한명희의 어머니 민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도 뭔가 할머니로부터 끌리는 게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민서는 한명희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명희도 얼굴을 가리고 펑펑 울었습니다. 민준 역시 두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습니다. 네 사람은 다 함께 손을 모아 잡았습니다. 그렇게 울기만 했습니다. 아무 말도 소용없었고 어떤 말도 불필요했습니다. 43년 만에 만난 가족이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서로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울면서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민주는 즉각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도록 했습니다. 신속한 결과를 부탁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생물학적으로 모녀 관계가 맞았습니다. 비로소 모녀는 웃었습니다. 다음 날 민주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조카 한명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회장의 제안은 한명희에게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며칠 후 호텔 내부 게시판에는 한 명의 데스크 안내원의 승진 발령 공지가 올랐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고객 서비스 부서를 넘어 호텔 전체의 고객 만족도를 책임지는 고객 서비스 총괄 부서장으로 승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탁월한 서비스 정신과 올바른 인성이 결국 능력을 인정받게 된 셈이었습니다. 한명희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녀는 앞으로도 모든 고객에게 옷차림이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차별 없이 따뜻하고 진심 어린 서비스를 제공하리라 다짐했습니다. 이번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호텔 내부에서도 직원들의 고객 응대 교육이 더욱 강화되었고 고객을 존중하는 문화가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 복내 할머니는 민준이가 자랑스러웠고 자신의 작은 도움으로 인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손녀딸 한명희가 승진했다는 소식에 누구보다 기뻐했습니다. 이제 호텔은 단순히 고급스러운 공간을 넘어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넘쳐나는 따뜻한 곳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복내 할머니는 가끔 호텔에 들러 손녀딸 한명희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꽃을 피우곤 했습니다. 한명희의 모친 민서는
어머니인 복내 할머니와 그동안의 회포를 풀며 하루하루 소중한 나날들을 살고 있습니다. 이후 민주는 누나 민서에게 레스토랑 사업부를 분리시켜 독자적인 사업체로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민서 씨는 레스토랑 사장이 되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